지금 우리 심사위원님들 지금 이 PPT 슬라이드 잘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최선 학생. 예, 임은상입니다. 이거 지금 PPT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예, 그럼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시 시작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저기 선생님들이, 심사위원들이 보이신대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저기 작게 보여서 그랬는데, 최선 학생, 네. 예, 다시 저기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서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지구를 위협하는 온실가스입니다. 먼저 온실가스란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일부를 흡수하여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뜻합니다. 온실가스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춥지 않게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기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양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의 원인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원인들 중에는 소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가 지구를 뒤덮게 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극지방에 있는 빙하들이 녹고 그 빙하에 사는 동물들은 살 곳을 잃어 죽게 됩니다. 또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사진에 있는 섬은 투발루라는 작은 섬인데요. 투발루는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는 탓에 지금은 잠길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구가 아프다는 신호를 그래프로 표현해봤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2010년 때는 온실가스가 6억 5,600만 톤이 배출되었지만 그 후 8년이 지난 2018년에는 온실가스가 7억 2,700만 톤이 배출되었습니다. 다음 이 그래프는 해수면 상승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1995년에는 해수면이 2cm가 조금 안되게 상승하였지만 2020년에는 그 5배인 10cm 가까이 해수면이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이 그래프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1880년에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3.5도였었지만 2010년에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4.5도가 되는 등 30년 만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랐습니다. 다음은 탄소 중립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탄소 중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기 먹는 것을 줄이기. 둘째, 가까운 거리를 걷거나 자전거 타고 가기. 셋째, 분리수거 잘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을 최대한 많이 실천해 지구를 더 아끼고 보존해야겠습니다. 이상 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길거리 질문할게요. 길거리에 쓰레기통의 숫자가 많은 쪽과 적은 쪽 중 어느 쪽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 좀 해주세요. 길거리 쓰레기통이요? 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길거리에 쓰레기통의 숫자가 많은 쪽과 적은 쪽 중 어느 쪽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저는 길거리에 쓰레기통 수가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 쓰레기통 수가 적으면 쓰레기통이 없는 길거리에는 많은 쓰레기들이 길가에 버려지게 되고 또 길가에 쓰레기통이 많으면 그 쓰레기통 안에 쓰레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요? 환경이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앞서 보였던 그래프들로 기온이 점차 높아지게 되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그래프들로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국가적 사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길거리에 보면 쓰레기도 많아지게 되고 해수면이 점차 상승하게 되면서 그 투발로라는 작은 섬도 지금은 장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고, 그리고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들 때문에 지금 아픈 동물들도 있는 것을 보고 환경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선 학생. PP 때문에 좀 저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좀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거는. 예. 자, 선생님들 배려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지금 곽규민 학생이 어떨지 모르는데, 늦게 들어온 김연호 학생 지금 자기 발표할 자료 바탕화면에 띄워주시고요.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되셨으면 발표하셔도 됩니다. 보이시나요? 김연호 학생 화면 공유해 주세요. 네, 네. 보이시나요? 예, 발표 되셨으면 준비되셨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좀 집인가요? 네. 예, 벗고 하셔야 네.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발표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탄소 발자국에 대해 발표할 방배초등학교 6학년 6반 김연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소 발자국의 의미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발자국이란 개인 또는 기업, 국가 등의 단체가 활동이나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발자국, 즉 온실가스로 인해 심각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어 인간들이 고통받고 있고, 인간이 만든 탄소 발자국이 죄 없는 동식물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탄소 발자국을 줄여 얻은 효과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죽어가는 지구를 조금씩 살릴 수 있습니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면 그만큼 온실가스도 적게 나와 뜨거운 지구를 조금씩 식힐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생활이 조금 더 평화롭고 편리해질 것입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해 지구온난화가 생겨 인간이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로 인해 한순간에 우리 집이 물에 잠길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미래의 세대를 위해 지구를 아끼고 보존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드라이기 냉과 온풍 번갈아가며 사용하기입니다. 냉풍과 온풍을 번갈아가며 사용해 전력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면 연간 32.9kWh의 전기 절약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14.9kg도 감소가 가능합니다. 둘째, 의료 소비 줄이기입니다. 패션 산업은 연간 국제 탄소 배출량의 1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 수명을 1년 더 연장하면 탄소 발자국 25%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바구니 이용하기입니다. 비닐봉지 하나가 자연분해 드는데 50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캠페인을 통해 단 하루라도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간 약 6,700톤의 이산화탄소 절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계단 이용하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1년 동안 단 하루라도 계단을 이용하면 연간 4.6kg의 이산화탄소 절감이 가능합니다.
나 하나의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환경 오염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은 있었긴 했어요. 저도 생활 속에서 친환경 제품과 환경을 지키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일회용 접시랑 일회용 수저들을 주문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택배를 많이 보내거나 온라인으로 주로 많은 것들을 하게 되니까 그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을 할 때 오가는 택배 겉에 플라스틱 그런 제품들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한 특별한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TV를 보다가 해양 동물들이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으로 인해 코에 빨대가 들어가서 숨을 못 쉰다거나 뭐 플라스틱 봉지를 잘못해서 먹이로 착각하여 정말 억울하게 죽은 동물들을 보고 심각성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 주제가 탄소 중립 실현이에요. 네. 본인이 생각하는 탄소 중립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탄소 중립의 의미는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를 0으로 만들자는 의미니까 저는 그 탄소 중립을 해서 탄소 중립을 해서 지금 저희 인간이 만든 탄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도시물들과 지구를 지구를 위해 조금 지키고 인간이 그런 피해받고 있는 것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게 이번 대회 개념 같다. 답변 끝나신 거죠?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네. 거기에 곽규민 학생 선생님 말이 들리는지 또는 여기에 지금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물어보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 12명이 이제 지금 참여하기로 됐는데 지금 다섯 명의 학생이 들어왔고요. 곽규민 학생 아까 처음부터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얼굴 보이고 마이크 켜고 응답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은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볼 때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곽규민 학생, 네. 곽규민 학생 네. 그 얼굴 보이시고 참여하시겠다 그러면 자료 공유하시고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벌써 지금 거의 40분째 선생님이 계속 응답을 요구했는 불구하고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마이크가 좀 문제인 것 예, 같긴 곽규민 한데. 학생, 네. 선생님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곽규민 학생, 네. 지금 자료는 띄워 놓으셨는데 네. 그 목소리가 지금 안 들리는 건지 좀 본인 목소리 얼굴하고 이렇게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디오랑 비디오 켜놨어요. 잠깐만요. 예, 여보세요? 예, 그 토론 진행 그 위원 이문상입니다. 규민이가 지금 얼굴도 안 보이고 자료는 띄워졌는데요. 얼굴 안 보이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말하는 게 들리는지 비디오 예, 켰어. 비디오 켜져 있다는데요? 지금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켰는데? 근데 왜 안 보였어? 아니 그 1시간 전서부터 들어와 있긴 했는데요. 비디오 켰다니까. 왜 그래? 몰라. 녹음할 얘기 안 했어. 지금 비디오가 안 켜져 있어요. 비디오 안 켜져 있대. 비디오 켰다니까. 왜 그러고 있어? 몰라. 비디오 켜져 있는데. 바로 앉아. 다시 켜봐. 네가 안 뜨잖아 지금. 켜졌어요. 다 켜졌어요? 예. 아, 진짜. 아니 괜히 제가 오해를 할 뻔했어요. 예. 그랬죠?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켜졌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잠깐, 예, 이 메타버스, 곽규민 학생, 네. 예, 이어폰 빼세요. 이어폰 끼고 뺄까요? 있나요? 예, 빼세요. 네. 예, 그럼 이어폰 끼면 선생님 목소리 안 들려요. 예, 본인 저기도 하고, 예, 빼세요. 들렸는데. 네, 지금 들립니다. 이거 그럼 그리고- 마이크가 없다니까. 예, 들리고. 곽규민 학생 그 얼굴을 컴퓨터 화면, 그 노트북이에요? 데스크탑이에요. 데스크탑이에요. 데스크탑을 약간 앞으로 이렇게 숙이세요. 얼굴 전체 이렇게. 예, 됐습니다. 예, 그렇게. 자, 되시면 바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발표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곽규민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곡물가 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순서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곡물가 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에그플레이션 현상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에그플레이션이란 농업과 인플레이션의 협성으로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입니다. 최근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이 1.5도에 육박하면서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1850년부터 2000년도까지 약 1도가량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그래프를 보고 나서 이상기후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며 이상기후가 일어나며 병해충들이 늘어 곡물 생산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소 배출량과 곡물가 인상의 연관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그래프는 탄소 배출량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곡물가 인상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두 그래프 탄소 배출량과 곡물가 인상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탄소 배출량과 곡물가 인상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실천하면 곡물가 인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반에서 탄소 중립 실천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거의 실천하지 않았다가 83.4%, 아예 실천하지 않았다가 11.1%, 보통이다가 5.6%로 거의 실천하지 않았다가 83.3%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위 그래프를 볼 때 우리는 탄소 중립을 더 잘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실천하기 위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실천한 것은 재활용하기, 자동차 대신 자전거 타기 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곡물가 인상을 막아야 하기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더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환경을 네.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질문. 네.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네. 통해 알 수 있나요? 최근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이 1.5도에 육박하면서 이상기후가 일어나며 우리의 일상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지구의 기후가 변하고 있고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이 먼저인가요? 경제 발전이 먼저인가요? 환경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발전을 이룰 시 우리의 환경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고 환경을 보존하지 못할 시에는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기에 환경이 먼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12명 중에서 5명만 참석했는데 처음으로 시작되는 환경대 그 환경 토론대회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 치고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5분 학생 굉장히 많이 수고했고요.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심사위원들 3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학생들 먼저 나가셔도 돼요. 우리 심사위원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예, 네.